첫 번째 거, 그 대표 그 오답 유형에서 5번에 보면, 지금 자화상 밑에 5번에 보기에 안 배운 외부 지문이 들어가 있는 게 없는 경우도 이 학교 이게 지금 정발고 문제였는데 그 보기에는 나고내라는 식을 애들이 안 배운 시간만 공지하지 않은 외부 지문인 거야. 너희도 아마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처음 읽어봐야 되는 건데, 이제 시를, 보기 시를 꼼꼼하게 읽는 거를 우선 잘 해야 되겠지, 그치? 그게 필요하고, 이제 선지를 지워갈 때, 자, 3번 같은 선지를 지운다고 생각해보자. 3번 선지 어떻게 지웠니? 3번이 어떻게 했을까? 5번 문제 봐봐. 이번에는 추억이나 기억력이 나오는데 음. 왜안 맞는 거지?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 어, 일단 선지 1번은 쉽게 지워지잖아, 그치? 사나이와 나그네가 주요 시적 대상이다. 그러면 사나이도 맞고, 나그네도 맞겠지. 나그네가 실제목이니까. 그러면 사나이의 오를 표시하고, 음, 그리고 나그네도 오 표시하면 되겠지, 그치? 음. 자, 2번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 이거 뭐, 선지를 어떻게 지워? 보기와 달리는 단어로 묶어줘. 그러면 윗글의 배경, 윗글은 이제 자화상을 가르치겠지, 그치? 자화상의 배경은 쓸쓸하다. 왜? 가을이니까, 그치? 음. 그리고 보기를 보면 보기의 분위기는 이게 여유로운 분위기잖아, 그치? 밀밖에. 한가롭고 여유로운 분위기니까 맞는 설명이 되겠네. 그치? 자, 3번. 3번은 선지가 자, 주어가 몇 개야? 사나이와 보기의 밀밭길이지. 그 일단 여기서 주어를 동시에 두 개로 보지 말고 어떻게? 하나의 가로 묶어줘. 뒤에 거 묶어봐봐. 그럼 보기의 밀밭길을 묶어보자, 이렇게. 가로 묶어보면 주어는 사나이만 남지. 그지? 음. 그러면 사나이는 추억의 보조관념이다. 이렇게 문장이 성립하잖아. 그지? 그러면 사나이의 추억이 보조관념인가? 이거는 질문을 던져봐야 되겠지. 그치? 원문 올라가 보면 좌상의 마지막 음면에 추억처럼 하나이라고 써 있지. 이게 직유법이잖아. 그잖아. 그치? 여기서 사나이를 추억에 빗댄 거 아니야? 지금 여기서 추억은 직유법인데 추억이라는 이 비유적 표현의 원관념이 뭐야? 비유에서 원관념과 보조관념이라는 개념이 있지. 원관념이 뭐야? 말하고자 하는 대상이고 보조관념은 그것을 빗댄 표현이지. 그럼 여기서 사나이와 추억의 관계에서 뭐가 원관념이? 사나이가 원관념이고 추억이 보조관념인 거지. 자, 그러면 선지 3번에서 보기 밀밭기를 가로로 묶어놓고 본다면 사나이는 추억의 보조관념이다. 라고 문장의 의미가 성립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뭐가 들린 거야? 그치? 바뀌었지. 그럼 보조관념이 X가 돼야 되는 거지. 자, 이렇게 일단
3번의 선지의 주어가 사나이도 주어고 두 번째 주어는 밀밭길이 주어이기 때문에 우선 가로로 묶어놓고 앞에 것부터 하나씩 보는 거야. 그건 사나이에서 추억이 보조관념이 아니고 뭐야? 원관념의 사실을 알 수 있지. 그래서 3번이 답이 된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찬찬히 하나씩 지어가면 돼. 그러니까 이 문제를 상당히 아이들이 작년에 정보화고에 풀 때 오답이 꽤 나왔어. 사실은 나중에 수학 문제를 같이 검토해 보니까 아이들이 아, 선지를 막 급하게 빨리 봐야 하다 보니까 선지를 볼 때 원관념과 부족관념을 들어보긴 했지만 하나 잘라서 보는 걸 미처 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지나치다 보니까 답이 안 보이거나 이제 약간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된 거지. 그렇게 해서 틀리게 됐더라고. 자, 이런 식으로 잘라서 선지를 잘라서 주어가 두 개 잘라서 앞에서부터 보고 OX 생각하면 보면 차근차근 보면 다 맞출 수가 있어. 자, 5번 설명 그렇게 하면 되겠고, 자, 6번으로 가볼게요. 6번에, 자, 사실은 일종의 내용 일치 문제 유형이라고 볼 수 있지, 문제는. 그래서 수행평가에서 답과 대점이 있는데, 왼쪽 퀴즈 내용을 보고 일단 OX를 하면 되겠지, 먼저. 자, 네가 지금 점수 12점은 2번에 답을 맞추긴 한 거지, 그치? 그러면 내용까지 다 맞춘 건지 한번 확인해 볼게. 자, 퀴즈 1번을 한번 읽어보자. 퀴즈 1번을 읽어보면, 자, 이거 O야, X야? 당연히 오지. 그러면 자, 퀴즈 1번에다가 1번에 동그라미 쳐보는 거야. 1번에 5를. 실수 줄이기 위해서. 1번에 5를 쳐보면 자, 1번이 5가 되면 학생 답도 5로 되어 있으니까 맞는 거지. 그치? 그럼 배점에 2에 동그라미 쳐야 되는 거야. 이 점은 맞고 맞게 설명이 된 거지. 아, 그대로 문제인 건 사실이니까. 자, 2번. 자, 끊어볼까? 나는 집을 사느라 진 빚을 다 간신히 갚아서 끊어보자. 여기까지 맞아, 안 맞아? 그렇지. 빚을 아직 갚지 못한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지, 그치? 이게 내용이 기억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기억이 안 나면 확인해보면 제시문을 확인해보면 되겠지. 여기 X가 나왔지. 그럼 2번 뒤는 볼 필요 없잖아, 그치? 그 2번 숫자 X를 해야죠, 여기다가, 그치? 2번 숫자에 X를 해놓으면 저 학생답에 X가 돼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점수 배점도 이 점도 X를 해야 되겠지, 그치? 현재 2점 상황인 거야. 자, 3번. 그러면 당연히 5지, 그치? 쉽게 그럼 3번에 동그라미 쳐놓고 오니까 2점 동그라미에서 3번도 2점 확보. 4번 당연히 X지, 그치? 떼어가서 풀지 않았으니까 X로 설명이 되면 4번에 X가 표시가 되면 자 오른쪽에 근데 X 표시 돼 있어. 그럼 맞는 설명이지, 그치? 그래서 얘도 2점 확보. 5번 어때? 5야 X야? 그렇지, 5지. 권 씨가 절박함을 느껴서 시위대에 참여해서 전과자가 되는 과정이 있잖아. 나도 똑같이 권 씨의 상황을 보고서 연민을 느끼고 있으니까 5로 돼야 돼. 그럼 여기 또 오니까 이점 확보지, 그치? 음, 6번. 수술비를 빌려줄 결정하고까지 끊어보자. 맞아, 안 맞아? 그리고 전세금을 뺐다. 맞아, 안 맞아? 그렇지. 이 부분이 되면 거기 X가 되면 되겠네. 전세금을 뺀 거는 아니니까 X가 되겠네. X. 6번에 X가 나와야 되는데, 자, 오른쪽에 X가 표시가 돼 있지, 그치? 그러면 이것도 맞는 설명이 되는 거지. 그치? 7번. 당연히 5지, 그치? 그래서 7번도 5가 숫자에 5가 되고, 오른쪽에 5라고 되어 있으므로 2점 확보.
자, 이렇게 해서 12점이 나오지, 그치? 근데 애들이 이 문제를 보니까, 답을 쓴 거 보니까 10점이나 쓰는 애들이 되게 많더라. 뭔가 하나를 잘못 체크한 거야. 그러니까 퀴즈 내용과 학생 답과 별점. 퀴즈만 보면 안 되고 학생 답이 OX가 어떻게 돼 있는가를 잘 연결시켜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아예 그 계산 오류가 생기는 거야. 이 문제는 문제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애들이 홀리기 하는 거지. 패턴 자체가. 꼼꼼하게 풀면 되겠어. 잘 풀었고 7번으로 가볼게. 아, 이 문제가 상당히 창의적인 문제 유형이라고 볼 수 있지. 사실 이 문제는 문학 출제 문제 유형이지만 우리가 그때 공부했던 걸 비춰보면 사실 이게 문학 문제라기보다 무슨 문제? 거의 독해 문제 가까워, 독해 문제. 그냥 뭐. 그래서 우리가 독서 기출 문제 풀 때 보면 보기하고 제시문 연결시켜서 퍼즐 맞추기 위해서 OX 하는 거랑 거의 똑같거든, 문제가.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 문제가 오답이 되게 높았는데, 내가 설명을 하면서 같이 보니까 애들이, 선생님, 이 문제 처음 풀 때 너무 당황했던 애들이 손질을 어떻게 잘라서 그 OX에 나갈지 너무 당황했던 거예요. 자, 한번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 볼게. 네가 어떤 과정을 거쳤을 한번 확인해 보자. 자, 보기 밑에 보기 2는 보기 1을 참고하여 읽을 감상 학생들의 대화인데 적절한 것을 물었어. 그럼 보기 1을 먼저 읽어봐야 되겠지, 그치? 자, 보기 1을 읽을 때, 자, 읽어보면 밑줄을 그으면서 봐야 돼. 자, 이 구두라는 그림에 대한 다양한 논쟁이 있다는 게 나오지, 그치? 첫 단락에서. 첫 단락에 보면 우리가 포인트로 보면 가장 논란이란 단어만 체크하거나 아니면 이제 논란만 보면 되겠네. 이제 그 논쟁이 아직 남아있다. 논란과 논쟁. 이런 단어만 우선 체크를 해놓으면 되겠고. 그 다음 단락에 보기 2에 대한 그 다음 단락에 밑줄이 거줘야 되는데, 자, 주어가 뭐로 나와 있니? 그 논쟁을 했던 사람들 중에 주목한 사람이 누구야? 하이데거지. 하이데거의 표시가 돼야 되겠지, 그치? 하이데거의 동그라미 쳐놓고, 자, 그가 뭐라고 했어? 사물과 뭐가 다르다? 존재는 그 사물의 존재, 사물을 소유하거나 사물의 주인, 그치? 그 존재라고 표현해. 사물의 존재는 다르다. 다르다, 이 밑줄. 이 부분이 중요해. 다르다라는 말 애들이 많이 놓치더라고. 이 밑줄을 그을 때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사물과 사물의 존재는 다르다라고 했다는 사실이 일단 중요해. 이렇게 밑줄을 그어놓고 보면 그 다음 문장 봐. 고흐가 그린 작품 구두를 보고 구두 주인의 삶에 궤적을 언급했다. 이 그림이 구두라는 사물이 아닌 자격. 이 그림은 뭐다? 구두라는 사물이 아니라. X해봐. 우리 그때 독서할 때 보면 나대의 법비 문장에서 A가 아니라 B라고 할 때, 자, 하이데거가 주목한 거는 이 그림에서 구두라는 사물이 아니라 뭘 주목했어? 구두라는 존재. 구두를 신고 있는 사람의 삶에 주목했다는 뜻이지. 그 다음 봐. 삶의 궤적을, 주인의 삶의 궤적을 묘사하고 있다고 보고, 자, 그 구두의 주인을 소박한 농부의 아내, 자, 농부의 아내로 추측을 했습니다. 소박한 농부의 아내라고 하는 존재를 추측을 한 거지. 그러면서 그 존재 속에서 고단하지만 소박한 농촌의 삶, 자, 그런 주제를 끄집어낸 거야, 그지? 그 존재의 의미를 그렇게 어, 하이데거가 이 구두라는 그림에서 봤다는 거지. 자, 이렇게 보기에 나는 밑줄을 그어줘야 돼. 자, 그 상황에서 이제 보기 2가 학생 1부터 5까지 복잡하게 나오잖아. 자, 그러면 여기서 보기 학생 1, 2, 3, 4, 5를 보기보다 먼저 뭘 봐야 돼? 먼저 뭘 봐야 돼? 선지?
부터 먼저 봐야 돼. 그러니까 보기 원에 아까 우리가 하이데거 읽었잖아. 하이데거 읽은 상태에서 그다음 보기 2에 학생 1부터 5까지 나오기 때문에 1부터 5까지 먼저 다 읽어봤자 그냥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선지를 거꾸로 올라가서 선지 1을 하나씩 읽으면서 거꾸로 학생 1로 올라가야 돼. 자, 그럼 선지 1부터 바로 지우고. 자, 학생 1은 보기에서 하이데거가 말하는 대로. 자, 그럼 하이데거 아까 말한 거 우리 기억하고 있잖아. 그치? 하이데거가 말한 대로 구두라는 사물과 사물의 존재. 하이데거가 말하기를 구두라는 사물하고 뭐를? 그 사물의 존재를 같은 것으로 봤니? 아니지. 그럼 뭐가 틀렸어? 같다는 말이 X가 나와야 돼. 그럼 같다 X를 거줘야지. 그리고 1번 봐봐. 1번에 같은 X가 나오면 지금 여기 선지 1번은 학생이 일에 보기 2 올라서 학생이 일 읽기 전에 보기 1에 대한 하이데거에 대한 설명부터가 잘못되어 있어. 그냥 그래. 그럼 1번은 날려야지 이제. 그치? 그럼 1번에 X가 나왔어. 그럼 2번으로 가볼까? 자, 학생 2는 보기 1에서 하이데거가 말한 대로, 자, 보기 1에서 하이데거가 어떻게 말했어? 아웃커드나 되는 구두라는 사물 그 자체에만 자, 보기 1에서 하이데거가 사물 그 자체에만 의미를 부여했니? 아니지. 그럼 어디 X 하면 돼? 사물 자체에만 의미, X. 사물 자체에만 의미를 부여한 게 아니고, 그 사물의 뭐에 대해서?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했지. 이것도 이 부분이 X가 나왔어. 그지? 자, 1번과 2번을 지워보면 보기 2의 학생이 1과 2의 말한 내용을 검토하기 전에 일단 보기 1 단계에서 이미 결정이 났어. 그지? 그래서 보기를 얼마큼 잘 읽는 게 중요한지를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야. 그 2번도 X가 나왔지. 자, 3번을 가볼게. 학생 3이 묘사한 권 씨의 일상과 보기 1에서 묘사한 구두 주인의 삶. 자, 보기 1에서 묘사한 구두 주인의 삶은 누구였지? 누구의 삶이었지? 아니, 저기, 음, 한 농부의 아내. 고단하지만 소박하고 가난한 농부 아내의 삶을 추측했지, 그치? 가난한 사람, 가난한 남편, 그 농부 아내의 삶을 구두 주인이라는 존재의 삶으로 추측하고 있는데 그 내용하고 자, 학생 3의 권씨 일상은 어떻게 묘사하는지 이제 보기 올라가 봐야 되지. 자, 보기 2 올라가 학생 3번 가볼까? 자, 보기 2 학생 3번 가볼게. 자, 가보면 뭐라고 돼 있어? 가난해도 한 주일에 맞게 7켤레의 구두를 손질해서 매일 갈아 신었을 확인했다. 권 씨의 일상과 구두를 깊이 연결시켰다. 자, 권 씨의 구두에서 권 씨의 일상을 추측했다라고 학생 3은 상상하고 있지. 자, 그럼 학생 3이 권 씨의 구두에서 권 씨의 일상을 연결시킨 부분을 말하고 있는데, 자, 그게 선지 3번에 보기 1에서 하이데거가 상상한 것과 유사해. 그냥 그래. 맞지? 그러니까 일치한다고 하는 건 유사하게 바라보는 관점인 거지. 그럼 어때? 일치하는 건 맞는 설명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그치? 그럼 3번도 일치라는 표현이 맞는 설명. 자, 그러면 4번으로 가보자. 4번 학생사는 그 구두와 구두 주인을 동일시했다. 그래서 끊어야 되겠지, 그치? 그치? 올라가 봐. 위에 보기 2의 학생사가 뭐라고 했니? 학생사가? 네, 네, 이거 한 번은 음,
잠깐만. 아, 선생님이 잠깐, 선생님이 아까 뻑뻑거렸네. 여기 설명 잘못했네. 자, 일단, 그래서 네가 이상하게 생각했구나. 질문을 중간에 해드렸어. 일단 끊어볼게요. 다시 한번. 선생님이 잘못했네. 일단 학생 삶이 묘사한 권 씨의 일상 내용을 달려보자. 학생 삶이 묘사한 권 씨의 일상은 가난하지만 매일 구두를 손질해서 신는 모습이지. 그지? 학생 삶의 내용은 가난했지만 그냥 매우 구두를 열심히 손질해서 매일 갈아 신었대. 음, 그게 학생 삶이 상상한 거고. 자, 보기 1에서 하이데거가 묘사한 구두 주인의 삶의 내용은 뭐였었지? 고단하지만 소박한 삶이지. 그러니까 권 씨는 가난하지만 매일같이 구두를 손질해서 이게 확실히 뭐야? 가난한데 구두를 매일 손질해서 신을 만한 여유가 사실 있어 없어? 없지. 반짝거리는 구두잖아. 그런데 하이데거는 그 구두라는 그 허름한 신발에서 농부 아내의 소박한 그런 가난하지만 소박한 삶을 떠올린 거지. 그럼 일치가 돼야 하는데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뻔했네. 자, 일치라는 말이 X가 나와야 돼. 오케이. 음. 그래서 이렇게 보면 선지 3번도 보기 내용과 3번 선지에서의 하이데거가 말한 내용과 보기 2에서 학생 참여한 내용이 일치하지 않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4번으로 가볼게. 학생사는 구두와 그 구두 주인을 동시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서 끊어야 되겠지. 올라가서 보자. 4번의 학생사가 구두는 원시 자신과 다름없다. 자, 그럼 동일시했다고 하는 건 맞아, 안 맞아? 맞지, 이 부분은. 그리고 4번의 앞부분 맞는, 그럼 동일시가 5가 돼야 되겠지. 여기까지는 일단 맞는 설명이니까 중간에 5 표시를 해주면 이제 그때 훨씬 조금 저기 하지. 그러니까 5 올려. 자, 그 다음 뒷부분입니다. 보기 잃은 구두와 구두 주인의 삶을 동떨어지는 곳으로 생각했다. 자, 구두라는 사물과 구두 주인의 삶을 음, 동떨어진 곳으로 파악했니? 그럼 확인해 보면 되겠지. 아까 앞에서 보기 1에 올라와서 봐봐. 사물과 사물의 존재를 어떻게 했어? 음. 컨디 사본에 따르면 동떨어진 것이라고 그 서술이 되고 있는데, 자, 보기 1에서 올라가서 보면 사물과 사물의 존재는 다르다고 했지, 그치? 뒤로 가보면 어떻게 써있니? 구두라는 사물은 구두 주인의 삶을 드러내고 있다고 했지, 그치? 그러니까 구두라는 사물이 구두 주인의 삶을 드러냈다고 했으므로 선지서본에 동떨어진 것이라는 판단은 맞는 거 틀린 건 틀린 거네. 이 부분이 잘못되는. 자,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연결된 것으로 하이데거는 이해하고 있어. 자, 이것도 보기 원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걸 알 수 있는. 자, 이렇게 하나씩 퍼즐 맞추듯이 이제 파악을 해나가면 되는데, 자, 선지 5로 가볼게. 학생 5는 구두의 존재적 의미를 권 씨의 자존심이라고 파악했다. 여기까지 끊어보자. 자, 학생 5를 넣어보자. 학생 5. 한켤레가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서술자의 짐작을 통해 자존심이 회복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어. 자, 구두의 존재 의미를 권시의 자존심을 자, 으로 파악하고 있네, 그지? 그러므로 손재 5번에
앞부분은 맞는 설명이 되는 거네. 그지? 5가 성립을 했고, 여기서 뒷부분으로 가서 이제 과거에 보면, 보기 원은 구두의 존재적 의미를 고단하지만 소박한 농촌의 삶을 표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너무나 쉽게 5가 나오네. 그지? 있는 그대로. 사실 앞에 1, 2, 3, 4번, 특히 1, 2, 3, 4번이 약간 헷갈리는 지점이 있을 수 있겠어. 그지? 하다 보면. 근데 5번이 너무나 분명하지, 사실. 그래서 만약에 앞에서 1, 2, 3, 4번을 중간에 지울 때 잘 안 지워진다면 물음표를 찍어 놓고 다음 거로 넘어가서 확실하게 틀리거나 맞거나 하는 것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야. 그래서 물음표가 뜰 때 너무 거기 시간을 쓰지 않고 일단 세모나 물음표를 해놓고 뒤로 넘어가서 눈에 띄는 답이 있는가를 먼저 뒤져봐. 알겠어? 자, 이런 문제는 사실 조금 상대적인 문제긴 해. 이렇게 해서 내 문제를 좀 풀어봤고, 마치 시점 문제를 한번 가볼게. 음. 지금 너희가 학교에서 그 아웃결례로 시험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그거와 연관해서 똑같은 문제가 없고, 여기 이제 약간 다른 스타일의 문제인데, 선생님 이 문제를 가져온 이유는 일반적인 시점 특징은 다 알잖아. 근데 시점의 거리 문제. 내가 어제 그때 거리 잠깐 설명했나? 안 해줬어? 아, 자, 우선 이 문제를 한번 이해해 보자. 1번 문제 한번 봐. 서술상의 특징을 비교해라. 자, 우리 시험 범위 아웃켈레는 시점의 종류가 뭐였었지, 재현은? 1인칭? 관찰자 시점이었지, 그치? 그러면 여기 위에 본문 1번에 위는 박스에는 황석영의 산포 가는 길이라는 소설이 나와 있는데, 자, 이게 이제 윤은길의 아웃켈레 구두라는 소설로 바뀌어 있겠지? 그러면 먼저 시점 문제가 나면 1인칭 관찰이라는 걸 딱 찍어 놓는 거야, 그다가. 자, 찍어 놓고. 자, 지금 그 1인칭 관찰의 아웃켈레가 본문으로 주어진 상태에서 문제 1번이 나오고, 1번의 보기에 여기 A, B, 김희중의 봉봉이라는 작품과 그다음 B의 김동현의 감자라고 하는 이런 식의 작품이 일부가 나올 수도 있지. 자, 만약에 보기에 이런 것이 나온다. 혹은 아우클레의 사나이라는 작품의 시점을 바꿔서 그때 우리 교과서에 학습했던 부분 바뀌기 전 시점이 교과서에 나와 있던 바뀐 시점의 시점은 1인칭 관찰에서 뭐로 바뀌어 있지? 기억나? 곡선과 직선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고 1인칭 주인공인데 그 주인공이 누구였어? 누구로 바뀌어 있어? 원시가 바뀌어 있었지, 그치? 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기 이제 만약에, 보기에 다른 작품이 나오거나, 혹은 선지에 이런 다른 작품들이 나왔을 때, 먼저 할 일은 뭔지 생각해보자. 시점을 비교한 문제가 나오면, 먼저 보기나 선지에 제시된 그 작품의 시점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먼저 확정을 해줘야 돼. 그러면 여기 범범이라는 작품의 시점의 종류는 뭐 같아? 그렇지, 1인칭 주인공. 거기 나라는 단어야, 동그라미. 일단 1인칭 나가 있나 없나 보고, 나가 나오면 1인칭이 되겠고, 다 1인칭이 되는데, 1인칭이 된 상태에서, 이거 주인공일 수도 관찰일 수도 있으니까, 주의를 보면 되는데, 딱 보면 나이가 나오고, 나의 심리가 주로 나오지. 1인칭 주인공이. B는 어때? B가 안 나오죠. 인칭을 쭉 보면 1인칭이 나와? 안 나와. 그럼 얘는 무슨 시점이야? 3인칭 시점인데 보면 심리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그치? 그럼 3인칭 관찰 시점이라고 볼 수 있어.
그럼 이렇게 시점을 확정해 보자. 시점을 확정해 놓은 상태에서 이제 선지를 하나씩 지워보는데 여기 보기의 선지가 이 문제가 그거 알고 보면 답은 쉽게 나와. 답은 쉽게 나오는데 선지가 조금 복잡한 느낌을 준단 말이지. 자, 어떻게 지우는지 한번 볼게. 자, 1번. 그러니까 시점을 써놓은 상태니까 A는 2층 주인공, B는 3인칭 관찰. 넣어놓은 상태에서 이제 한번 지워봅니다. 1번 볼게. 서술자가 작품 밖에 존재하는 윗글. 끊어봐요. 윗글은 서술자 작품 밖에 존재하는데. 아까 앞에 황석영의 산포 가는 길이라는 작품은 자, 첫 단락을 봤을 때 시점의 종류가 뭐라고 생각이 되니? 그치, 3인칭 전지 맞지? 3인칭 전지. 그러면 3인칭 윗글을 3인칭 전지라고 적어두고 그 선지 안에서 적어두고 작품 밖에 있다는 맞는 설명이 되겠고, O가 나왔지? 자, 그 다음 A의 경우, 아까 A는 1인칭 주인공, 1인칭 주인공이 있어. 그럼 1인칭 주인공의 경우에 주인공의 내면을 효과적으로 선별할 수 있다. 그리고 자기 고백적이다. 당연히 너무 쉽게 맞는 설명을 알 수 있네. 그치? 그럼 자기 고백도 O가 나오고, 내면도 O가 나오니까 1번은 자연스럽게 O가 나왔어. 자, 2번으로 가봐. 자, 2번에서 A는 서술자가 작품 안에 존재한다. 1인칭 주인공이니까 A 보기 A가 작품 안에 있다는 건 맞는 설명이 되겠네. 그치? 5가 됐고. 그 다음 어디서 끊어야 되겠지. 그치? 끊어서 그 다음 뭘 봐야 돼? 2번에 지금 첫 부분 맞았잖아. 끊어볼 때. 두 번째 부분 뭘 봐야 돼? 주변 인물이 주인공의 이야기를 서술하는지를 봐야 되겠지. 맞아, 안 맞아? 1인칭 주인공인데 A가, 그치? 여기다 A 옆에다가 1인칭 주인공을 적어두면 선지 안에 선지 2번 선지 앞에다가 A 옆에다가 1인칭 주인공이라고 딱 적어도 보는 거야. 그럼 1인칭 주인공인데 A가 작품 안에 있는 건 맞고 근데 1인칭 주인공인데 주변 인물이 서술자야? 누가 서술자이지? 주변이 아니고 중심 인물이 서술자라는 걸 금방 알 수. 여기 X가 나와야 되겠네. 자, 여기서 딱, 그러니까 2번 선지는 두 번째 의미 단위에서 이미 결정이 됐어. 그냥, 자, 두 번째에서 이미 결정이 돼. X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 스톱할 수 있지. 옳지 않은 것을 골라야겠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끊어서 선지를 차근차근 해나가면 돼. 그러면 복잡한 것도 쉽게 앞에서 답이 나올 수가 있어. 자, 답은 쉽게 나오는 선생님이 여기 이 문제를 갖고 온 이유는 선지 3번과 4번 보면 거리라고 선지 3, 4, 5의 거리라는 개념이 나와서 혹시 이거를 내가 설명을 그동안 문제에서 다룰 기회가 없어서 안 했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설명해 주려고 해. 음, 편지서 한번 가보자. 윗글과 A의 B의 깨고 자, 복잡하니까 일단 2번까지 답이 없다는 전제에서 일단 생각해 볼게. 그럼 3번 가로 묶어야 되지, 그치? 어디에서? B에까지 묶어야 돼. 윗글과 A의 B를 가로 묶어봐봐. 그럼 얘를 묶고 따로 떼어주면 주어는 뭐가 남아? B가 남지, 그치? B의 경우가 주어로 남잖아? 그러면 자 이때 여기서 B가 시점이 뭔지를 적어둬. B의 시점 아까 뭐였지? 3인칭 관찰, 3인칭 관찰이었지. 그러면 가로 위에다가 상관이라고 딱 적어둔 상태에서 3인칭 관찰이 B니까 3인칭 관찰이 서술자 인물 사이가 거리가 멀다라는 게 물음표가 뜨는 거잖아. 자, 서술자 인물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개념이 나왔어. 좀 생소한
혹시 학교에서도 이런 거 수업 시간에 들어본 적 있니? 학교에서는 한 적 없어? 조금 고급한 개념이기도 하고, 서술자 인물 사이 거리에 대해서는 약간 얘기를 해줘 볼게. 필판을 잠깐 봐. 시점에서, 그치, 그러니까 시점에서 거리 개념이라고 하는 게 나와. 여기를 홍보하는데, 그림 좀 그려볼게. 우리가 소설을 읽게 되면 어떤 작품, 예컨대 우리가 이번 시험법인 아웃플레이 구조에서 권씨와 나라는 인물이 등장하는 거지. 그들이 사건을 벌이지, 뭐 강도로 뭐 또 학교 돈들이 오고, 그 우리가 독자인 우리가 이 작품을 읽게 된다는 말이지, 그렇지? 권씨나 내가 벌이는 두 인물이 벌이는 사건을 독자인 우리한테 전달을 누군가 해줘. 그걸 누가 해주는 거지? 당연히 서술자가 해주지, 그렇지? 자, 근데 서술자가 보통은 여기서 1인칭 주인공으로 우리가 그 아웃칼리라는 작품에서 우리가 1인칭 관찰을 배웠으니까 1인칭 관찰을 한번 볼게. 자, 그러면 서술자의 위치가 어디에 있어? 인물과 사건 안에 있겠지, 그치? 1인칭 관찰 아웃칼리에서 보면 여기서 보면 서술자 위치는 어디 있냐면 여기에 서술자가 위치해. 다시 말하면 어, 사건의 안에 있게 되는 거지. 사건의 안. 근데 주인공은 물론 따로 있고, 주인공은 권씨를 관찰하고 있는 서술자인 네가 권씨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이거 그림 표현을 볼게. 자, 여기서 권씨라는 인물, 1인칭 서술자인 네가 다른 인물, 권씨라고 하는 인물을 관찰해서 이걸 독자한테 전달해 줘. 음. 자, 그럼 여기서 권씨라는 인물의 시기라든가 권씨가 벌이는 사건을 독자는 1인칭 관찰자인 나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걸 이렇게 통해서 독자한테 가요. 그냥 그죠? 자, 이런 거리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그림 그려놓고 자, 근데 이거를 1인칭 주인공으로 바꿔볼게. 자, 학습활동에 나온 직선과 곡선이라는 학습활동에 나온 부분에서 자, 근데 이거를 나 오 선생의 이름칭 관찰해서 오 선생의 이름칭 관찰해서 1인칭 주인공으로 바꿔서 그림을 그려볼게. 자, 1인칭 주인공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자, 이 인물은 오 선생이 아니라 권시인 나가 됐어. 권시인 나가 1인칭 주인공이 있고 권 씨가 만나는 나라고 하는 그곳이 오 선생. 오 선생과 벌이는 사건은 이제 독자한테 똑같이 전달을 하겠지. 자, 그러면 사건이 이렇게 바로 전달이 돼. 그냥. 자, 여기서 이제 거리를 생각해보자. 여기서 서술자와 서술자와 독자의 거리가 있고, 1인칭 관찰일 때 서술자가 1인칭 관찰자가 독자한테 권시와 벌임 사건을 얘기해 주지, 그치? 그치? 자, 1인칭 관찰일 때의 서술자 독자의 거리와 1인칭 주인공일 때 서술자와 독자의 거리. 어떤 게 더 가깝겠어? 자,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볼게.
여기서 주인공은 권씨잖아, 그냥. 우리는 권씨가 어떤 심리이고 얘가 어떤 그 상황을 갖고 있으며 그 수수비를 빌리고 있을 때 어떤 심경이며 돈이 없어서 안도를 치고 있을 때 어떤 심리인지를 되게 궁금해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권씨라는 등장인물의 심리를 관찰자인 오 선생을 통해 전달받게 됩니다. 근데 그 서술자가 권씨를 전달할 때 자기의 추측 같은 걸 독자 전달하지 않지. 관찰자 입장에서. 그런데 1인칭 주인공일 때는 권 씨가 직접 자기 심리를 독자한테 직접 전달. 그 독자 입장에서 권 씨라는 등장인물과 서술자의 하는 말을 관찰점과 주인공 시점을 비교해보면 어떻게 더 가깝게 느껴지는 장의 주인공이지. 이해했어? 자, 이건 암기가 안 되는 거니까 암기를 하지 마. 이해해볼게. 이렇게 이해가 서술자의 독자의 거리는 독자가 서술자로부터 어떤 친밀감을 더 크게 느끼는가의 문제야. 이게 지금 완전한 거야. 야, 내가 관찰하는 이야기야. 들어봐. 내 친구가 어제 로또를 샀는데 1등에 당첨이 됐대. 야, 씨, 나 같은 나도 공부 때려치고 그냥 나 인생 빨리 하겠어. 뭐 이런 식으로 야, 씨, 그거는 무슨 가난이냐 확률이 몇 천만 분의 일이 그게 무슨 말하는 뭐 그런 식으로 듣겠지, 그치? 근데 이제 좀, 야, 내가 로또 누웠거든. 하도 공부하기 싫어서 에이씨, 인생 바꿔볼까 하면 딱 했는데 글쎄 1등이라고 말도 나 간다. 직접 얘기해. 그럼 어떻게 되겠냐? 훨씬 더 가깝게 느끼는 거지. 이해했어? 관찰 시점보다 주인공 시점 이해성이 훨씬 가까워져. 이해? 그러면 이제 서술자, 독자라고 하는 이런 그 존재 간의 거리 이런 게 있지만 좀 바꿔볼게. 이제 서술자, 독자 말고 인물과 독자 사이의 거리도 1인칭 관찰자와 독자 사이의 거리. 그러니까 AI 등장인물. 여기 권씨가 주인공인 거지. 권씨인 등장인물과 독자의 거리. 1인칭 관찰자에서. 1인칭 주인공에서 권씨가 서술자에게 등장인물이지. 독자와 인물의 거리는 누가 더 가까워? 관찰이 가까워? 주인공이 가까워? 인물과 독자 사이의 거리. 독자 입장에서 권씨가 주인공으로 나한테 말해줄 때 그 권씨의 심리를 독자가 느끼는 것과 오 선생님 관찰자를 통해서 독자가 등장인물인 권씨 심리를 전달하는 것과 어떻게 더 거리를 가깝게 느끼겠어? 당연히 주인공이지. 이해했어? 그래서 여기서 거리 개념이 둘 다 가깝게 느껴요. 예. 자, 이게 서술자와 독자, 우리 인물과 독자의 거리 개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독자의 입장에서 등장인물이나 서술자와 얼마큼 더 친밀감을 느낀가 있는지 거리 개념. 그렇게 이해하면 인물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 아니, 거기 문제에서 3번 어서 와. 어디로 갔어? 설명하고 등에 있었거든. 너희 공과에 좀 풀어보고 있어. 기다려 주시고
하나는 이것보다 그쪽 그러니까 여기 4번하고 12번 이제 2번 이제 분류의 문제는 들어가서 거기 최근에 4번을 봐봐. 4번, 3번, 3번, 3번. 그, 아까 3번 이끌과 A에 비해 B의 경우가 즉 3인칭 관찰점이 서술자와 인물 사이 거리가 멀다. 라고 하는 거를 한번 어, 생각을 해보자, 한번. 자, B는 3인칭 관찰이고, 윗글의 A는 3인칭 아까 뭐였지? 3인칭, 1인칭 주인공이었지, 그치? 자, 1인칭 주인공에 비해서 1인칭 주인공 시점에 3인칭 관찰자 시점은 서술자 인물 사이 거리가 가깝겠니, 모르겠니? 그렇지. 왜? 서술자와 인물 사이의 거리는 1인칭은 사건 안에 있고, 그치? 3인칭은 사건 바깥에 있으니까 멀어지겠지, 그치? 그러면 선지 3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지. 멀어지기 때문에 독자는 자기가 상상하고 추리할 수밖에 없어. 그렇지. 자, 이렇게 얘네를 확립하는 거고. 선지 4번을 가볼게. 자, 윗글의 경우 서술자가 모든 인물의 심리를 모두 파악한다. 3인칭 전지니까 맞는 설명이지. 그 서술자가 다 해버리니까 그 결과 독자의 상상력은 어때? 개입하기 쉬워, 어려워? 어려워져. 여러 가지 맞는 설명이지. 그리고 3인칭 전지는 서술자가 다 해주니까 독자는 할 일이 없어가지고 독자가 끼어들기 어려움으로 B에 비해 자 B는 아까 3인칭 관찰 시점이 돼 있지. 3인칭 관찰 시점에 비해 즉 윗글 3인칭 전지는 독자와 인물 간의 거리가 멀다. 맞아 안 맞아? 맞겠어 안 맞겠어? 음. 관찰사 시점은 독자한테 많은 걸 주기 때문에 독자가 직접 끼어들어서 거리가 가까워지는 거지. 그만큼. 예. 자,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거리 개념이야. 자, 선지어부터 가볼게. 서술자가 작품 밖에 존재하는 점은 이끌과 B가 모두 같다. 당연히 맞는 설명이지. 삼면칭 입장이니까. 독자는 인물의 심리나 행동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는 서술자를 더 가깝게 느낀다. 자, 윗글은 3인칭 전지고 B는 3인칭 관찰로서 모두 바깥에 있지만 독자와 서술자의 거리가 윗길 3인칭 전지보다 3인칭 관찰이 더 멀대. 다시 말하면 5번 정리하면 3인칭 전지가 전지보다 3인칭 관찰이 독자와의 거리가 더 멀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지. 이거 이해되니? 왜 3인칭 관찰에서 3인칭 관찰이 3인칭 전지보다 독자와 서술자의 거리가 더 머니? 음, 그렇지. 그래서 잘 이해했네. 내가 다 알거든. 가만히 있어. 내가 그게 다 알려줄게요. 삼인칭 전지는 야 지금 뭐 이 어떤 인물 지금 어떤 이런 심리에 있어. 마음이 슬퍼. 다 얘기해 주는 거야. 귀에 대고서. 그러니까 전지 시점은 다 얘기해 주니까 그만큼 가까워지고. 관찰은 어때?
지금 걔는 뛰어가고 있네? 땀을 뻘뻘 흘리고 있어. 뭐 어떤 심리인지 몰라. 네가 알아 추측해봐. 그리고 팔짱을 끼고 이렇게. 그래서 더 멀어지는 거. 자, 이게 거리 개념입니다.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좀 어려워질 수 있어. 선생님이 이거를 얘기를 해 주는 거야. 자, 이제 딱 하나만 하고 일단 내가 설명할 건 여기서 마칠게. 2번 하나만 풀어와봐. 추가로. 그러면 이제 선생님 설명 끝나. 어, 그 보기가 그러면 녹화하는 거 까먹었어. 음, 네, 객관, 객관이 아니지. 틀린 거지. 기억은 관찰도 틀리고 객관도 틀리지. 주관적인, 아니, 외부, 외부자의 입장에서 등장인물들의 심리를 전달해 준다고 써야지. 사건의 바깥에서 마치 신적 존재처럼 인물의 심리를 다 알고 전달해 준다. 라고 써있는 거지. 객관과 관찰은 그냥 밖에서 바라보는 심리를 알 수 없는 존재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둘 다 틀리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나 2인칭의 그 마지막에 심리, 내 눈시울도 쳐다볼 수 없다. 마지막 줄 부분에서 그러니까 일단 설정을 해놓고 1인칭 주인공으로 써놓은 다음에 기억을 보면 기억은 관찰의 X 그리고 객관도 X가 객관이란 말은 3인칭 3인칭 관찰밖에 없어 시점이 1인칭 관찰도 객관적 수술이 가능하냐? 1인칭 관찰이 봐봐 1인칭 관찰이 어때? 그 아웃클레도 보면 어때? 내가 권씨 행동을 관찰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권씨 행동에 대해서 계속 주관적으로 추측하는 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1인칭의 경우에 관찰자 시점도 객관이 불가능. 외부 관찰과 객관은 3인칭 관찰 시점만 가능한 거야. 그래서 일부 기억 X가 나왔지. 그럼 니은 봐봐. 보기에 달리 묶어놓고, 보기에 달리 묶어놓고, 이끌은 인물의 내면 심리가 나오는데, 이끌이 3인칭 전지니까. 자, 3인칭 전지를, 내면 심리를 직접이라고 말하면, 자, 여기서 직접이라는 말이 물음표가 던져지는데, 채연아, 1인칭 주인공, 1인칭 관찰, 3인칭 전지, 3인칭 관찰 네 가지 종류 중에서 인물의 내면심을 직접 드러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 그거밖에 없는. 인물들이 자기의 심리를 직접 말해. 1인칭 주인공밖에 없는. 1인칭 주인공밖에 없기 때문에 자, 윗글이 3인칭 전지였는데 3인칭 전지를 내면 심리를 직접 드러낸다고 하면 안 되고 어떻게든 윗글은 인물들의 내면 심리를 서술자가 전지적으로 전달해 준다고 해야 하는 거예요. 직접 말한다는 얘기는 인물들이 직접 자기 입으로 전한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니은은 틀린 거예요. 자, 지금 가볼게. 윗그래프 가로 묶어봐봐. 이렇게 묶어놓고 보기는 서술자 인물의 거리다. 보기가 아까 1인칭 주인공으로 바뀐 거였잖아. 보기가 1인칭 주인공으로 바뀐 경우인데 이 상태에서 서술자 인물의 거리가 가깝다. 윗글은 3인칭 전지고
이끌은 1인칭 주인공이니까 당연히 누가 더 가까워? 1인칭 주인공이 가깝지. 그럼 디귿은 당연히 맞는 설명이 되겠네. 자, 읽어볼게. 자, 보기는 주인공이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당연히 맞는 설명이지, 그치? 1인칭 주인공이니까. 자, 마지막 미음이 이제 문제가 되겠는데, 윗글과 보기 모두 했으니까, 일단 보기 모두를 가로 묶어놓을게. 흔히상. 묶어놓고 윗글만 보면, 윗글은 3인칭 전지인데, 3인칭 전지의 윗글의 시점이 독자 인물의 거리가 멀다? 3인칭 전지는 어때? 독자 인물 당연히 거리가 멀지. 왜? 서술자를 거쳐가니까. 근데 1인칭 주인공은 어때? 가깝지. 그러니까 모두란 말 틀렸네. 그지? 그럼 미음이 X가 됐어.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된 거야. 자, 이제 좀 조금 더 분명해졌지, 그치? 미음이 이런 거 하나 나왔으면 좋겠네. 너만 딱 맞게. 자, 오늘 선생님 일단 전자가 끝났는데 이렇게 보자, 판단을. 지금 선생님 원래 계획은 여기서 그 아웃결례랑 첫사랑을 또 복습을 하고 가는 거였어. 이 선택은 네가 해. 자, 여기서 네가 그걸 짧게 공부를 다 마치고 집에 가서 그냥 한국사만 하는 방법이 있고, 그치? 아니면 바로 가방 사서 집에 가서 먹고, 오후부터 한국사 할 건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 시간을 그냥 꼭몇 시까지만 딱 금요일 가서 하든지. 그냥. 그리고 엄마가 어차피 데려오셔야 되잖아. 그치? 그렇다고 그랬어? 7시까지 나머지 그러면 아웃 결례하고 첫사랑 좀 보면서 첫사랑도 그때 너 그 낙화 공부 같이 했나 선생님하고 낙화? 첫사랑이라는 시가 그 자연물에서 인간의 삶의 어떤 그 진실을 발견하는 시잖아. 근데 그 첫사랑 뒤쪽에 보면 선생님 낙화라는 시를 추가로 그러니까 그렇게 했지. 이런 시가 연결해서 그렇게 나오는 자연과 연관된 시. 리듬은 좀 좋고 음이 좋고 있고 잠깐 30분 공부하다가 전화 볼 수 있으면 하고 하다가 시간 되면 또 가방 쳐서 가는 거죠.